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작만큼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하이텍하고 토크 IT 저희 시리즈 웨비나 중에 하나인 보안 관련된 건데요. 차세대 심 관련돼 가지고 RSA 코리아의 정윤기 차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요즘 아까 오프닝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추세가 네. 어떻게 요즘 보면 심하고 그죠? 네. EDR하고 네. 또 네트워크 포렌식이랑 예, 맞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예,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말씀하셨던 심과 네트워크 포렌식, EDR을 다 통합하는 추세고요. 네네. 이거를 별도의 화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 화면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네리틴스는 한 화면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RSA 하면 예. 원래 네트워크 포렌식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유명하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시겠지만 네. 네트워크 포렌식 그것이 또 NDR로 진화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 지금 EDR, 예. SIM 네.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통합해서 네. 하나의 또 플랫폼이 나왔나 보죠. 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포렌식과 NDR은 사실 이제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바뀌어지면서 네. 저희가 이제 약간 레벨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존 네트워크 포렌식은 트래픽을 저장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사후 분석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NDR이라는 이름으로 레벨업이 되면서 저희 네트워크 포렌식 네리틴스 제품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들을 우리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어떠한 일이 있는지들을 즉시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시성을 높여주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런 이제 우리 회사에 네, 실시간의 어떤 가시성을 네, 우리가 꼭 봐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네. 요새 많아졌으니까 이런 게 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현재 우리 좀 기업 내부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내부에서의 일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외부에서의 공격자들이 계속 내부에 있는 자원, 기밀 자원들을 빼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왜냐면은 다크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요새 엠번방 때문에 다크웹 다 하잖아요. 네, 네. 다크웹을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다크웹을 통해서 이런 계정 정보라든가 네. 온라인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유료로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해킹을 한 후에 그 정보를 더 디벨롭 해가지고요 다시 되파는 형태로 네. 한마디로 이거를 그 해커들은 게임 형태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임을 막 즐긴 다음에 아. 얻은 아이템들을 온라인 시장에 팔듯이 이런 식으로 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파밍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면서 또 네. 게임 생태계가 또 만들어진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이 다크웹의 특성상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한테 뭘 팔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장님 오늘 너무 다크웹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농담이 농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정보가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도 잘 이용을 해야 하지만은 기존 보안 솔루션들이 부족한 부분들, 네네.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제 뭔가 주고받고 빼나갔으면은 그게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아니면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 위트니스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 위트니스 플랫폼은 넓은 가시성.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넷 위트니스 플랫폼의 네트워크, 로그, 엔드포인트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네. 네트워크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인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로그를 사용했었다가 인비전을 저희가 이제 버리고 그게 이제 로그로 들어왔는데요. 로그가 그 다음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이캣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네리티니스 플랫폼으로 들어온. 그래서 이제 다 합쳐진 게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가 다 통합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가시성이라는 말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네. 모든 트래픽, 모든 로그, 모든 엔드포인트, PC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
프로세스 정보들을 다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보면서 그 내용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이상 행위인지 의심 행위인지 정말 악성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폭넓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인사이트, 이제 통찰력이 되겠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게 어떠한 정말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3가지를 인데요. 뒤에서 설명은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리얼타임 디텍션,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상행위들을 실시간 탐지하는 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UEBA 머신러닝 엔진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학습된 내용을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탐지하는 결과 하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널리스트 헌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의 헌팅, 엑스퍼트가 전문가가 실제 이상 행위들을 네트워크 트래픽과 로그와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걸 탐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인사이트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액션, 이제 행동이 되겠는데요. 이 행동들을 실제 이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것도 세션은 어떻게 재현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들을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앤 자동화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액션.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 레드리트스 플랫폼에서 이러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려면 네. 이런 이제 구성이 되겠네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NDR이라고 돼 있는 게 네트워크 포렌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컴포넌트가 4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심이 있고, 심이 있고, EDR 있고. 그 여기 위에 ESA는 뭐예요? 예, 그 위에 이제 여기서 NDR과 심과 EDR에서 추출된 정보들이 다 취합돼서 ESA.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ESA. 이때 머신러닝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ESA, 또 하나의 ESA가 머신러닝을 UEBA를 통해서 머신러닝 하는 거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헤드는요? 맨 위에 헤드는? 헤드는 실제 사용자가 운영자, 분석가가 접속을 해서 GUI 접속을 해서 이 사건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시보드, 리포트를 추출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는 뭐 그것도 그런 그 용어가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또 이제 그것이 네트워크 NDR, EDR처럼 NDR은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것도 쓰고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패킷 분석에 되게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부터 패킷 분석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패킷으로 분석하는 거는 사후 분석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패킷을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그걸 이제 와이어샤크로 연 다음에 그 이상 패킷을 찾아가지고 TCP 스트림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페이로드를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에서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용량이느냐 그리고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저희 레니투니스는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이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패킷 단위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심부터 핀까지 이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고 그 세션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세션에서 단순히 IP 포트 정보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페이로드 정보,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정보, 그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해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IP 포트 가지고서 분석하는 그러니까 L3나 L4 예, 맞습니다. 레이어뿐만 아니라 L7 레이어까지 다 분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상관관계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UEBA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분석했던 L3 기존의 패킷 L3, L4에서 분석했던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작은 원안에 있는 정보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IP 정보나 포트 정보 이런 간단한 정보들 가지고서만 분석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페이로드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처럼 세션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은 페이로드 안을 볼 수가 있고 그 페이로드 안을 보게 되면은 이 파일이 어떠한 패커로 패킹이 됐는지 그렇죠. 또는 뭐 이제 실행 파일인데 실행 파일의 피 헤더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메일인데 이메일의 URL에 어떤 URL이 첨부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정보가 많을수록 맞습니다. 되게 정확한 우리가
어떤 현황 분석이라든지 네. 나중엔 예측까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 원하는 이상 행위들을 콕 집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리뭉실하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것들만 딱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네트워크 포렌식, 뭐 네. NDR이건 이쪽 분야가 진짜 과거에 무슨 일이 DR처럼 과거에 네. 문제 생겼을 때 그 분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메타데이터, 네,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잘 확보해 가지고 이걸 잘 분석하냐가 네, 앞으로 이제 키 맞습니다. 뭐 경쟁이 되겠네요. 예,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건 뭔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패킷으로부터 수집된 메타데이터가요. 단순히 그 페이로드 안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페이로드 안에 있는 행위들을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얼럿과 컴프로마이즈 침해 정보, 분석 정보들을 추출해냅니다. 별도로 추출해내는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룰을 사용해서 저희가 뽑아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있는 이제 피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메일 안에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에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게 그 해당 호스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호스트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어떤 특정 IP로 되어 있다. 아, 이런 것들 저희가 인지를 하는 거죠. 네네네. 페이로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확인되면은 피싱으로 의심된다 해서 이렇게 얼럿을 띄울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뭐 이제 뭐 IOC, BOC, EOC와 같은 컴프로마이즈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EOC 같은 경우에 플레인 텍스트 FTP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FTP 통신을 하는 트래픽이 있는데 그 안에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평문으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FTP 통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네네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파일 어널리시스를 해서 보시면은 exe 파일인데 but exe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첨부 파일을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P 헤더를 보고 그 P 헤더를 봤을 때 이거는 실행 파일인 거를 확신한데 확장자가 EXE가 아니거나 다른 뭐 그림 파일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어널리시스 값들 메타를 추출해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가나 또는 이제 그 상관관계의 분석 룰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NDR의 어떤 경쟁력은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실시간 위협 지표를 얼마 잘 추출해내 가지고 아, 예. 알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네네. 그리고 그렇죠. 많은 정보들을 추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적은지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송수신 내역을 재현한다 그러는데 네. 재현에 뭐 CCTV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리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예. 그런 내용과 유사한데요. 네. CCTV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세션 단위로 만들고 그 세션 단위들을 각각 계속 저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디스크가 몇 테라, 수십 테라, 수백 테라로 저장이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저장이 되고 그 어떤 특정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웹페이지에 대한 컨텐츠가 저희 디스크에 다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저희가 다 가져와서 재조립을 해서 이와 같이 어떤 네.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접속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메일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메일을 주고 어떠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싱 메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피싱 메일을 받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to가 누구이고 cc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사용자들이 다 받았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URL 피싱 링크가 뭔지 그리고 거기가 IP가 뭔지 그 IP를 통해서 그 IP에 접속한 사용자는 또 누군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고 깊숙하게 그래서 단순히 그 탐지된 건 하나로만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건 좀 오늘 데모로 보여줬으면 더 리얼할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데모를 준비 못해서 네, 네, 네. 네. 이거는 나중에 네. 이제 오늘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네. 한번 상담도 원하면 만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때라도. 네. 네.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NDR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와 함께 저희가 제공하는 심 솔루션, 심 솔루션도 역시 시스로그 형태로 로그를 받아서 그것들의 위협 정보, 비즈니스 정보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아까 전과 똑같이 원본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네. 그걸 이제 상관 분석, 머신러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심 솔루션이 되겠고요. 네. 예, EDR도 마찬가지로 네. 각각의 EDR 엔드포인트에 저희 EDR 이캣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요. 그 설치된 서비스 그 서버 엔드포인트로부터 프로세스 정보들, 그러니까는 이 이캣이 해당 엔드포인트에 들어가서 설치가 돼서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이 어떠한 파일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 네. 확인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내용을 여기서 즉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집된 결과를 중앙에 있는 이제 엔드포인트 서버라고 있는 네. 그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 서버에 전달이 되고 엔드포인트 서버는 실제 관리자가 그 내용을 보고서 어떤 특정 사용자의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다.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아닌 그 엔드포인트 단에서가 아닌 관리자 단에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적절한 대응을 관리자 단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엔드포인트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드포인트, 심, NDR, 네. 네트워크 포렌식 이 세 가지에서 추출된 여러 메타데이터들이 네, 다 통합돼가지고 상호관계 분석을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이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는 그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다 통합되는 추세고 저희가 이 통합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자,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앞장에서 보면 네, 뭐 박스가 NDR이건 심이건 간에 네, 박스가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두 개나 네. 위에 보면 딱 다 보면 디코더, 컨센트레이터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뒷장에 보시면은 제가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를 예를 들었는데요. 디코더는 원본을 수집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 수집한 원본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컨센트레이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메타데이터를 인덱싱을 해서요. 아, 네. 관리자가 요청하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쉽게 조회가 되도록. 예, 맞습니다. 쉽게 조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디코더는 라이트만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컨센트레이터는 리드만 하겠네요. 네, 이렇게 뭐 한 박스에서 그냥 다 하지. 네. 이거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리드하고 라이트를 분리시킨 이유가? 예, 그 아시다시피 디스크를 사용할 때 리드와 라이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극도로 기계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극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각각의 역할을 분리해 놨고요. 그래서 디코더에 아무리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컨센트레이터에서 조회가 지연되지 않게끔 네. 그리고 조회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디코더에서 패킷 수집이 로스가 없게끔 아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저희의 플랫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들은 단순히 그 패킷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부 자산 정보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부 자산 정보와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외부 평판 정보 두 개가 연계가 되게 되는데 먼저 이 내부 자산 정보 연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IP 정보들은 어떤 IP가 어떤 뭐 부서인지, 그렇죠. 어떤 사용자인지, 뭐 어떤 지역에 있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이상행위를 예. 탐지할 때 되게 유리하겠죠, 그죠? 예, 분류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피싱 메일이 들어왔는데 그 피싱 메일이 CEO한테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일반 사원한테도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는 CEO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IP만 봤을 때는 누가 누군지 순서대로 IP 작은 순서대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부 자산 정보가 연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 인원부터 중요한 사람부터 중요한 자원부터 분석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팩트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 평판 정보가 되겠는데요. 외부 평판 정보는 저희 RSA에서 제공하는 DB가 있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RSA 클라우드에 RSA 라이브라고 하는 DB가 있고요. 그 DB를 저희 RSA 퍼스트 와치 팀이라고 관제팀이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네. 그 업데이트된 룰들과 파서와 뭐 피드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Threat Intelligence 정보, 외부 평판 정보인데요. 저희 RSA 와 연계되어 있는 보안 커뮤니티와 보안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정보들을 서로가 다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요. 그 정보들을 저희가 이 사용하시는 네리트윈스에서 연계를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IP 정보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가령 이제 이렇게 외부 평판 정보가 연계되면은 미국에서 어떠한 IP가 공격을 했을 때더라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좀 꽂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 IP가 유출하는데 사용이 됐대더라 이런 정보들이 꽂혀서 외부에서 어떤 IP가 들어왔는데 이 IP는 그 평판 정보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상한 짓을 했던 IP네 이런 걸 보면은 조사를 먼저 해봐야겠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서 평가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들이 연계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이게 넷위트니스 플랫폼에서 네. 이제 뭐 얻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메타데이터가 있고 예. 그거하고 거기서도 상관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내부 자산, 네. 내부 평판 네. 이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 상관관계를 한다면 맞습니다. 분석을 한다면 네.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고 맞습니다. 그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다 회사마다 뭐 뭔가 내부의 어떤 가시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뭐 꼭 뭐 RSA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외부 평판 정보하고 어떻게 연관을 하나 하고 있지? 내부 자산하고 어떻게 연관하고 있지? 예.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그 실시간 우리는 정보들을 메타데이터화하고 있지? 어느 네. 정도까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셔야겠네요. 시청자들이. 네. 한번 그죠? 그런 부분들을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이상 행위들을, 위협 행위들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네리트윈스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관 분석, 실시간 상관 분석 탐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UEBA 머신러닝 탐지가 되겠고, 세 번째가 실제 사람, 전문가가 진행을 하는 분석 위주의 위협 사냥. 그러니까 이 실시간 상관 분석은 이거는 알려진 것에 대한 거죠. 아, 맞습니다. 알려진 네. 것에 대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머신러닝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UEBA 이거 뭐라고 읽어요? 발음을. 아, UEBA라고 그냥 UEBA. 예. 이게 유저 Entity Behavior Analysis. 예, 네네네. 네, 맞습니다. UEBA. 네. 네. 자, 요거는 지금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라고 했는데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뭐 지도학습, 비도학습, 뭐 강화학습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한 예, 겁니까? 저희는 이제 비지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UEBA에서 사용하는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레이블링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UEBA에서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탐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게 되고 UEBA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신규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위협 사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이상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드릴다운해서 드릴다운해서 그래서 예, 헌팅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드릴다운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위협 사냥은 사람이 하는 거죠. 전문가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UEBA 분석은 머신러닝이 하는 거, 기계가 하는 거고. 예. 오케이. 실시간 탐지는 요거는 이제 이미 룰 베이스로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순환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머신러닝이 이상 행위를 탐지를 했습니다. 이상 행위를 탐지를 했고 사람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거 진짜 위험 행위네, 이상 행위네. 근데 우리 상관관계 분석 룰에는 걸리지가 않았네. 그럼 우리 상관관계 분석을 업데이트를 해야겠네. 상관 분석 관계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행위는 다음에는 이제 상관 분석이 탐지가 되고요. 네. 다시 탐지되는 내용을 분석가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나왔네? 왜 조치가 안 됐지? 확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네. 순환 구조가 되면서 이상행위에 대해서 더 알려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하는 형식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RSA 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관 분석. RSA 라이브가 뭡니까?
뭐죠? 예, 저희 RSA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네. 저희 RSA 네니트리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은 누구나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계정과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게 라이브러리가 있나 보죠,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상관관계 분석 룰도 있지만은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 인텔리전스 피드 정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룰 정보, 파서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탐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RSA 제품을 써야지만 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신에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각 기업의 환경에 맞게 뭔가 파라미터를 약간 좀 바꿔야겠네요. 아, 그죠? 네, 자기 맞습니다. 맞게. 네.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RSA 퍼스트 와치 팀이 사용했던 룰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RSA의 탐지 환경과 맞는 거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의 환경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라고 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네. 그 팀이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돼서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해서 또는 이제 거기에 환경에 맞는 룰들을 직접 컨설팅해서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신 것처럼 이제 상관 분석을 하는데 저희 차별점이라고 하면은요. 네트워크 상관 분석, 로그 상관 분석, 엔드포인트 상관 분석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샘플이 되겠는데요.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위험 국가라 하면은 뭐 이제 특정 국가가 있는데 네네. 특정 국가로부터 이제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그 시스템 계정이 생성이 됐고 권한이 상승이 됐어요. 네. 이런 로그도 또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네트워크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행위가 발생한다.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 엔드포인트부터 실행 파일이 시스템 커널 메모리를 변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상관관계로 묶어가지고 아. 탐지하는 룰을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상행위들을 다 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가 이제 머신러닝, UEBA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머신러닝은 다들 네. 보면 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UEBA 머신러닝 한다. 네. 다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RSA만의 네. 머신러닝만의 뭔가 뭐 이렇게 장점이랄까? 네. 뭐 이렇게 차별화되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탐지 탐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입니다. 다양한 소스.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소스, 로그 소스, 엔드포인트의 스캔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소스를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행위를 탐지해내는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머신러닝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여러 소스에서 머신러닝 했으면 됐지. 네, 왜 아까 헌팅, 네, 왜 사람이 전문가가 네. 왜 드릴 다음에 하는 건 그건 왜 필요한 거죠? 아, 네. 네. 이런 게 이제 네. 실제 사용자에서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은 평상시에 행동했던 것과 다른 행동들을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얼럿을 띄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어떤 특정 사용자가 맨날 이렇게 출근을 이 시간대에 하시다가 어느 날 야근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제 의심 행위이지 이상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 정황인 거를 얼럿으로 표출을 하고요. 그거를 실제 분석가가 확인을 해서 네. 이게 이 사용자가 이 시간대에 원래 출근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출근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으로써 이게 이 의심 행위에서 정말 이상 행위인지 아니면 정상 행위였는지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헌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머신러닝에 그걸 이제 보완하는 거네요, 서로. 맞습니다. 네, 서로가 이제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있었던 행위들을 없었던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은 있었던 행위 중에서 없었던 행위가 들어오면은 사실 사람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찾아주고 그 머신이 찾아주게 되고 그거를 사람이 보고서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헌팅하는 거 한번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제 데모로 진행했으면 참 더 의미가 있었을 것 네네. 같은데 제가 이제 스태틱하게 네네. 화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화면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네.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이상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정 패턴에 대해서 찾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HTTP를 클릭하게 되면은 HTTP에 관련된 세션들만 이렇게 딱 조회가 되고요. 네. HTTP 세션들 중에서 어떤 특정 IP 클릭을 하면은 그 IP로만 소팅이 되는 필터가 먹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 다운 형태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형태로 헌팅을 하게 되고요. 이 헌팅에서 된 결과를 이와 같이 이제 이벤트의 목록들 3,986개의 이벤트들이 쭉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원본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서 뽑혀진 메타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이벤트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그 이벤트와 네트워크 이벤트들이 서로 이제 엇갈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로그를 유발한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를 유발을 했고 어떤 로그를 유발한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를 유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상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가 과거에는 어떤 이상 행위를 했는지 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어떤 이상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용자까지 터치를 했는지 얼마나 내부적으로 전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헌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제 연장선이 되겠는데요. 이상행위가 탐지가 됐을 때 단순히 그 이상행위 하나만 보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처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행위를 유발한 IP가 어떤 IP와 접속을 했는지, 통신을 했는지,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컬하게 정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어떠한 로그들을 유발했는지, 어떠한 트래픽을 유발시켰는지,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만들었다가 지웠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서 이 행위들이 이상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이상행위들을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게 이 저희 네리티니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전체 뭐야 어떻게 현황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대시보드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사건이 탐지됐을 때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가령 이제 분석가들이 5명, 6명이면은 어떤 사람이 뭘 분석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을 조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경계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오너가 됐는지 네. 이게 오픈이 됐는지 클로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 진행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사건 정의를 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사건 분석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조치 리스트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이 단순히 탐지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처리되고 오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조치가 됐는지들을 쭉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저장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네, 뭐 그런 과정하고도 비슷하네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네리티니스가 얘기하고 있던 오늘 하나의 내용을 이제 한 장표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차세대 보안 관제라고 저희 차세대 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로그뿐만 아니라 트래픽 정보도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보도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전체를 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차세대 보안 관제이고 그 관제를 할 때 머신러닝 도움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네리티니스 플랫폼의 하나의 큰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듣더라도 네. 누구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쉽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질문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됐나? 네. 아니면 이제 워낙 설명 잘해서 궁금증이 많이 유발돼서 질문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Q&A가 들어있고요. 창님 질문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네. 좋은 질문한 사람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맨 끝에 네. 두 분 이름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도 응해 주시면 아까 무빙 클래스가 뭐냐 물어보셨는데 무빙 클래스는요. IT 전문 기업인 이제 굿모닝 하이텍의 전문가들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직접 상담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더 오늘 내용 들으시고 더 궁금증 좀 더 자세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POC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싶은 분들은 무빙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RSA 코리아하고 또 굿모닝 IT 전문가분들이 또 답글을 또 남겨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근님, 넷위트니스의 위험 예측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건지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게 머신러닝이 되겠고요. 네네. 그 머신러닝은 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위협 인자를 추출해내는 인디케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저 장표도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인디케이터들을 활용해서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 탐지하기에 앞서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이 시간이 이 시간대와 노멀한 시간과 어브노멀한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난 행위들을 이 인디케이터에 매칭이 시켜가지고 탐지해내는 게 저희 머신러닝 역할이 되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RSA 라이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 룰들이 한 100개, 150개 정도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고객사에 맞는 룰들을 만들어서 적용해 주시는 것과 아니면은 고객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자체 저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룰, 아니면은 저희 RSA의 IR 서비스라고 또는 ACD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구매해서 거기 환경에 맞게끔 더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게 돼서 네. 거기서 직접 그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규님은 많은 양의 패킷을 분석하기 힘들 텐데 이런 것을 아까 그 센스토리지로도 구축이 가능한지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 RSA가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델 EMC 산하의 보안 조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EMC의 스토리지 파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스토리지도 EMC 센스토리지를 사용해서 그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조용범님, 선제적 위협 징후 탐지와 별개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방화벽 같은 각 보안 솔루션에 설정된 정책 정보도 수집해서 관련성을 같이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는 각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한 건지요? 이거는 이제 피드로 그 업데이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룰에 어떻게 탐지가 됐다라는 것들을 로그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네. 로그에 그냥 디텍트 또는 뭐 디나이 뭐 이렇게만 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피드를 통해서 어떠한 룰에 매칭이 됐는지, 어떠한 룰에 매칭이 돼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선희님, 페이로드까지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것도 분석이 가능한 건지요? 예. 아시다시피 실시간 스트리밍은 사실 그거는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설치를 할 때 저희가 그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래픽을 저장할지 안 할지, 네. 아니면 디스카드를 할지, 얼로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저장하지 않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만 뽑아내고요. 어떠한 그 동영상이었는지 파일 제목과 확장자 이런 정보들만 추출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네.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태님, 요즘 대부분의 트래픽은 HTTPS 같이 암호화되어가 있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패킷에 대해서도 페이로드를 분석해서 5tuple 대비 더 보안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암호화된 패킷을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네. 암호화된 트래픽은 사실 저희 장비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암호화된 트래픽은 키가 있어야 복호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사용자들이 저희 내부로 들어오는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내부 서버에서 사용하는 키를 저희 네리트니스에 연계를 해서 그거를 복호화시켜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내부 사용자들이
멀티에 있는 다음, 네이버, 뭐 구글 여러 개의 사이트로 접속하는 데는 사실 그 각각의 개개인의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복호할 수가 없고 암호화된 상태로만 저장이 가능한데요. 요즘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은 가시성 장비라고요. HTTPS 트래픽을 복호화시켜서 HTTP로 바꿔서 해주는 그 가시성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과 연계해서 특정 트래픽들을 복호화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복호화된 트래픽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종호님, RSA 넷 위트니스를 운영 시에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립, 적용 단계에 대한 작업이 토탈 원스톱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적용 전에 미리 예측 지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 저희 한국에만 3분이 계십니다. 네. 그 3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단순히 파트너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 있는 인원들이 그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고객을 만나서 면담을 포함해서 컨설팅을 통하고 실제 어떠한 트래픽이 있는지, 어떠한 로그인지, 어떠한 엔드포인트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 환경에 맞는 정확한, 명확한 그리고 딱 데디케이트 돼 있는 룰들을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적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세훈님, 최근 적용된 레퍼런스들이 있는지요? 보안 SLA 계약 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어떤 형태인지요? 네. 최근에 레퍼런스들은 많은데 이 고객사를 네, 얘기하는 네. 거는 그래서 뭐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고요. 국내에서 하여튼 많은 대기업들이 쓰고 있다. 그렇게 대기업과 이제 그 금융사들이 네, 네. 많이 쓰고 계신다라고 이제 오케이.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조영범님, 첨부 파일이나 다운로드 파일을 대상으로 파일리스 멜웨어 분석도 지원이 되는지요? 네. 저희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말웨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말웨어를 이제 탐지하는 역할을 제공하는데 이 제품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제품과 연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웨어 그 샌드박싱 해주는 뭐 특정 업체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과 네. 연계를 해서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파일을 별도로 추출해서 그쪽 장비로 전달을 하고 의심되는 파일을 전달을 하고 전달된 것들을 그쪽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RSA의 말웨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MA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샌드박싱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말웨어 디텍트 솔루션이 있다고 하시면은 거기와 연동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지규님, 다양한 보안 장비 운영을 통한 악성 코드 분석 등 디지털 통합 포렌식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용량 로그 관리의 가장 큰 장애 요인 및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대용량 로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대용량 전체 로그들은 저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로그에서 어떤 특정 필드, 어떤 값들이 의미 있는 값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탐지하고 싶은 것들, 필드들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용량이지만은 그 대용량 중에서 의미 있는 소용량의 메타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상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보면은 대용량 관리 포인트보다는 이제 대용량 로그가 있다 하더라도 대용량 로그를 저희도 그 내용 저희가 있습니다. 대용량을 별도로 콜드 백업을 해주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기는 한데 대용량 로그 저장하는 거가 관건보다는 이 대용량 로그로부터 의미 있는 메타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얼마나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환님, 넷 위트니스를 통해 탐지되거나 분석된 위협 요소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능은 있는지요? 단순 관제를 넘어서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면 실제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시간상 제가 좀 그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소르라고 해가지고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판스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솔루션이 저희가 컴포넌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컴포넌트의 역할이 뭐냐면요.
인시던트리, 그러니까 이상 행위들이 탐지가 됐을 때, 사건들이 탐지가 됐을 때 그 사건들을 그쪽에서 리스트화 시키고요. 그 사건들을 어떻게 클릭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제공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제공하는 게 소르의 역할이 되겠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저희 오케스트레이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수열님, 상관 분석을 위한 비정상 행위 분석 시에 샌드박스 외에 또 다른 자체 방안이 있는지요? 비정상 행위 분석은 샌드박스 말고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박싱 통해 가지고 가능하겠지만은 그 파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 헤더를 통해서 이게 정말 어떤 실행 파일인지 실행 파일에 어떤 뭐 패커가 어떤 걸로 패킹이 됐는지 네. 이게 그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가령지 이게 스탬프 날짜라고 돼 있는데 그 스탬프 날짜가 197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오래전 거로 만들어진 것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런 헤더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파일이 얼마나 이상한지 의심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주영님, 상관 분석 룰을 초기 프로젝트 팀 지원으로 사이트에 맞춰 조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아, 예.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거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사이즈의 고객이냐, 좀 작은 사이즈의 고객이냐, 이거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체 큰 사이즈에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도 많고 로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정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컨설팅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길면은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그리고 뭐 짧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도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정현님, 애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방법으로 코릴레이션 이외에 비주얼라이즈한 방법은 포함되고 있는지요? 아, 네.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상행위가 탐지가 됐을 때 그 이상행위를 도식화 시켜드립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사용자 IP가 어떤 소스 IP가 어떤 데스티네이션 IP로 접속을 했고 거기에 어떤 유저 계정을 사용을 했고 어떤 파일이 전달이 됐고 어떤 호스트 네임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도식화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도식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게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행위다. 여기에 접속할 리가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머신러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는요. 일단은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은 제대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해내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탐지는 길면 그 머신러닝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학습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머신러닝에도 한계가 있는 게요. 가령 이제 2달 동안 같은 패턴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예를 들면은 2달 동안 미국에 출장 가 있던 분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라고 탐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을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치가 않기 때문에 아까 헌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의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영범님, 상관 분석은 이전에 ESM이나 통합관제 툴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많이 소개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네. 굉장히 이런 그 CM 솔루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체계를 많이 잘 갖추셔가지고요. 네. 그쪽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상관 분석 룰로 잘 탐지하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그 기반으로만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로그는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냐면은 보안 솔루션에서 나오고 뭐 서버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된 내용들, 뭐 가령 이제 차단된 내용들 이런 것들만 이제 로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은 진짜 그 희박하지만은 중요한 공격들이 우회됐던 공격들은 그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 우회된 공격들을 트래픽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네트워크 포렌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더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김성규님, RSA 넷 위트니스의 뭐 장점은 너무 잘 알고 있고 RSA가 좋은 회사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용 절감 방안이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RSA가 웬만한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나면 다 좋다 하시는데 네. 걱정하시는 게 매번 이제 가격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 많이 이제 잡으시는 경우들을 네, 네.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그 최대한 이제 가격 그전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율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 그림에서 이제 보셨지만은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게 기본인데요. 네, 네. 디폴트인데 네.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만약에 고객사에 VM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VM 환경에 OVA 파일을 얹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만.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비용이 안 들어가고 네.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 네. 있게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하여튼 뭐 김성규님 포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RSA니까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일단 예. 만나보셔서 네, 만나서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그 박동원님께서는 제품 구입 비용과 컨설팅 서비스 비용 각각 발생하는 건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별개로 이거를 그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이 컨설팅 비용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그 인력 서비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오케이. 거. 네. 자, 이강희님께서는 무빙 클래스가 솔루션 설명 외에 시연도 가능한, 데모도 시연 가능한지요? 네. 저는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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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진행 시간 얼마 걸리고 만약에 이걸로 가서 이제 보통 만난다 한다면 네. 얼마 걸릴까요? 시간이 한 소개하는데 네.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데모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네. 정도. 1시간. 네. 그다음에 뭐 Q&A 하고 1시간 반. 네.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딱, 네네. 예, 네네. 딱 좋겠습니다. 네, 자, 무빙 클래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오늘 들으시고 이런 것도 시연이라든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명기님, RSA 코리아는 RSA 공격키 암호를 만든 그룹의 계열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RSA 코리아가요, RSA 회사의 한국 지사인 거고요. RSA 코리아랑 RSA는 같은 겁니다. 네네. RSA, 예, 맞습니다. 윤찬수님, 머신러닝의 경우 효율성은 있지만 적절성에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적절한지. 관리자의 분석 결과와 머신러닝의 규칙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진 룰에서 탐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머신러닝에 의해서 탐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거를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가 중심이 되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들어 룰이지만은 그 룰에 오점이 있어가지고 정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탐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 사용자가 이게 정말 이상이다, 의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성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고객 그 분석가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되겠습니다.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가은님은 미군의 보안 시스템은 단순 탐지가 아닌 탐지 공격, 이것을 이제 헌팅이라고 네. 헌팅을 하고 있다는데 현 시스템에서 이런 헌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헌팅인데. 네, 탐지후 공격은 헌팅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카운터 덱 네, 되겠는데, 카운터택이죠, 그렇죠? 네, 카운터 덱은 실제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RSA 네리티스 서비스가 아니고요, 솔루션이 아니고요, 프로드 액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보면은 실제 이상 공격을 발생시키는 네. 멜리셔스한 이상한 사이트 서버 그다음에 도메인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를 저희가 락다운 시키는 서비스까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승용님, RSA 넷 위트니스 제품과 차세대 방화벽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세대 방화벽은 레이어 7까지 같이 본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방화벽은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인지에서 차단, 얼로우 우리가 만들어진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요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르티니스 솔루션은 저희 실제 어떤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미 전체적- 들어온 거, 예. 이미 들어온 거까지 다 가시성을 다 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네르티니스 솔루션이 맨 앞단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잘 짜여진 보안 체계 맨 밑에다가요. 외부 그 체계를 뚫고 들어온 이상 행위들을 탐지하고 그리고 내부 내에서 돌고 있는 이상 행위들을 탐지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규님, 오픈 소스와 연계성이 있을까요? 오픈 소스는 캐릭터 바이 캐가 되겠는데요. 네. 어떤 오픈 소스이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오픈 소스 중에 쿠쿠라고 하는 이제 말웨어 어널리시스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와 연계가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뭐 별도의 솔루션들이 있겠는데 그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네요. 예, 예.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하신 분. 네. 제가 확 많이 지나가가지고 네네. 까먹었는데요. 네네. 제가 좋은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분이 계셨는데 김정환님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어. 그랬나요? 네네. 예, 김정환. 김정환님. 예, 얼굴 네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 또 한 분? 예, 그리고 좀 아까 앞에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용범님이었나? 이규님? 센스토리지. 예. 네. 예, 예. 자, 센스토리지 맞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이규님하고요, 김정환님,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또 20분 추첨해서 또 같은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시간 금방 갔죠? 예, 네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예. 아유, 좋았어요. 자, 차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는 거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잘 저 초보자를 잘 진행해 주신, 이끌고 와주신. 아니요. 저도 그냥.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네르티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세 개의 컴포넌트를 딱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네트워크 포렌식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세션 단위로 만들어서 페이로드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메타데이터를 네네. 뽑아낸다라는 거가 이제 저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SIM 엔드포인트의 모든 소스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희의 이제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 뽑은 데이터가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 한 관제 화면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뽑아진 데이터를 상관 분석, UEBA, 그다음에 헌팅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요즘 토크IT 매일 한두 개씩 방송이 매일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또 이제 토크IT 이메일 오는데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사전 등록 미리 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진 다 올리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은 실루엣만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 실루엣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서로 얼굴 안 해도 좋아요.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 올리시면 그래서 같이 훨씬 더 감성 있는 토크를 다 함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